어우, 시원해. 나무 그늘에 들어오면 이렇게 달아내야지. 아니, 내가 걷다 보면 자꾸 그 신발 뒤쪽으로 그 모래 같은 게 자꾸 들어가잖아. 이 걷다 보면 신발 속으로. 이 걸어 다닐 때 지금 어떻게 해서 그 모래가 내 신발 안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보려고 한번 그 뒤에를 한번 찍어봤어. 아, 나무 진짜 시원하다. 그 그늘만 있으면 이렇게 한여름에도 이게 어제 밤에 여기 산책할 때는 이 매미 소리가 이렇게는 안 났는데 매미들이 좀 밤에는 활동이 좀 뜸한가 보구나. 낮에 이제 해가 뜨니까. 날파리들이 진짜. 다음에 산책 나올 때는 그 전기 모기채를 가지고 와야겠어, 이 새끼들. 하나, 둘, 셋, 넷. 네 마리가 지금. 이놈들 잡아야겠다. 그 매미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울어대는 것도 이게 자기 표현이거든, 자기 표현. 그러고 보니까 그 곤충들 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은 보면 그 잠을 자는 시간 말고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먹이 활동하거나 아니면 자기 표현하는 시간으로 대부분 쓰는 것 같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이 사람은, 인간은 이게 지금, 언어가 지금 발달돼가지고, 자기 표현하는 그 방식을 언어에 좀 많이 의존하는 거 같네. 언어에. 그러네. 맞아, 맞아. 인간은 지금 이 언어가 발달돼가지고 자기를 그 표현하는 그 통로를 언어에 너무 지금 의존하는 것 같네, 언어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고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의 이야기,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되거든, 표현을. 그게 막히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지, 그 시간은. 근데 인간은 이 언어라는 게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으로 나를 표현하는 게 그 비중이 너무 지금 많은 것 같네, 보니까. 나를 표현하는 것은 이게 말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게 행동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 이게. 근데 말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하는 것에. 갑자기 지금 그 생각이 드네. 내가 나를 표현하는데 말에 너무 지금 의존하는 것 같아, 말에. 우리가 보면은 그 현대인들의 외로움 또는 고독사 뭐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그 주된 내용은 그거거든. 내 이야기를 들어줄 그 한 사람이 지금 없어서 생기는 문제잖아. 최소한의 한 사람도 없어서 생기는 문제잖아. 내 이야기를 들어줄. 근데 내 이야기를, 내 생각을 꼭 말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저 매미들은 말이 없잖아. 또 다른 동물들도 언어가 그렇게 발달이 안 돼 있어. 근데 자기 표현을 다 하고 살거든. 내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를 다 표현을 하면서 산다고. 인간도 이렇게 언어가 발달되기 이전에는 또 다른 동물들처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 자기 자신을 표현했을 것 같네, 그러고 보니까. 왜 이렇게 말에 의존을 하지, 말에? 그리고 그 말, 내 이야기,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
그리고 그런 외로움이 극한까지 가면 고독사를 한다. 말에 이렇게 의존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하면 되잖아, 행동으로. 행동으로 표현할 때는 굳이 상대가 없어도 되거든. 행동으로 나를 표현하는 게 그런 거 춤 같은 거 아닌가? 춤 같은 거, 춤사위들. 그게 나의 이야기를 춤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뭐 배가 고프다는 표현이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두통이 있다거나, 어떤 내 이야기를 이렇게 춤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춤으로. 근데 이 춤만 내 이야기를, 내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런 운동 같은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닐까? 운동 같은 것들이. 보면은 내가 인라인 슬라럼을 이렇게 운동을 할 때도 거기에는 다 리듬이 있거든. 리듬이 이렇게 콘을 적당한 간격으로 놓고, 그 콘이 그 박자에 해당되는 거야. 그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게 그게 슬라럼이거든. 그게. 그 춤이라는 건 결국은 내 이야기를 행동으로, 몸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슬라럼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로드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나아갈 때도 거기에도 분명히 리듬이 있거든, 리듬이. 그 바닥 도로 상태하고 나의 페달질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리듬을 주고받으면서 나를 표현하는 거거든. 그리고 거기에는 나의 이야기하고 나의 감정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게 녹아들어 있다고. 즉,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산책하면서 걸을 때도 이 산책길하고, 그 다음에 내 발하고 이 리듬이 있거든, 리듬이. 이 리듬이 그때 그 감정에 따라서 이 리듬이 달라진다고. 힘차게 팍팍팍 밟을 때가 있고, 이렇게 몸을 약간 뒤로 젖혀서 느긋하게 걸을 때가 있고, 또는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멈춰서서 다른 쪽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이 결국은 내 이야기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게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이 말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에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 그거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맞아, 그런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언뜻 지금 그 생각이 드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그 나 같은 50대 중년 남자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 외로움이나 그 고독이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도 그 50대 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20대 젊은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면 사람들이 좀 들어주거든. 근데 50대의 그 남자들이 하는 말은 관심도 없고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50대 남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밥 사줄게, 내가 술 사줄게 하면서 그 돈을 쓰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리에 앉혀놓고 내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밥을 얻어 먹었으니까 그 상대들이 그 재미가 없는 이야기 또는 일도 관심이 없는 이야기인데 그냥 들어줘. 밥값 한다고 생각하고. 혹은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지으려고 해요. 권력을. 직업적으로든 뭐든 권력을 획득한 남자들은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아, 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내가 좀 뒤를 봐줄게. 혹은 아, 내가 아는 사람을 연결해 주겠다 라고 이렇게 밑밥을 던진 다음에 그 밑밥을 딱 물면 그 상대를 내 옆에 앉혀서 내 이야기를 한다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지. 근데 이제 그 50대 남자들 중에 그렇게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소수지, 소수. 그리고 이제 내 나이 때쯤 되면 이제 서서히 일로부터도 벗어나게 된다고. 자발적이든 자이든 타이든.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그나마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포지션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약간의 권력이 있는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50대 남자들은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 큰일 나는 거지, 큰일. 왜냐면 우리 세대들은 어떻게 키워졌냐면, 남자는 그렇게 주저리 말하는 게 아니라고 키워졌거든. 그냥 과묵하고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책임을 지는 거, 또 가족이나 또 아랫사람들을 부양하는 거, 그게 남자라고 지금 키워졌거든, 우리 세대가. 그러니까 갑자기 일로부터 쫓겨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모르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훈련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떻게 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 안에 유머도 집어넣고 또 감정선도 집어넣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방식을 전혀 훈련받지를 못해서, 또 그렇게 주저리 이야기하는 건 남자답지 못하다고 양육되었고. 그러니까 50대 남자들의 이야기들은 정말 재미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주려고 해.
지금 현재 스코어가 이거야. 지금 현재 상황이 이건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을 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둘 수가 있는데, 대다수의 나 같은 남자들은 그런 정도의 돈, 그런 정도의 권력은 없거든. 그러니까 말도 재밌게 못하는 데다가 또 아무도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 상황이 이제 외로움이 되고 고립감이 되고 그러는 건데, 언뜻 지금 방금 전에 이게 산책하면서 드는 생각이, 내 이야기를 혹은 내 감정을, 내 생각을 표현하는 그 통로가 언어, 말로 하는 게 유일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 진짜 보니까 그걸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거든. 행동으로. 우리 인간이 말이 이렇게 언어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다 행동으로 표현을 했었으니까. 그 행동이라는 게 좀 구체적인 예를 들면 그게 바로 운동인 것 같아요. 운동이고 레저 활동이고. 그래서 운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다른 것들은 보면은 뭐 이렇게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게 또 중독이 된다 어쩐다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태클을 걸거든. 대부분의 것들은. 근데 운동은 의사들도 운동에 대해서는 태클을 안 거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해라 라고 권장을 하지. 그리고 그치, 운동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은 거의 없지. 그 운동이라는 게 내 이야기를, 내 감정을 말로 하는 것 대신에 나를 표현하는 그게 통로네, 통로. 맞아.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에서 나의 자존감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나라는 그 존재의 그 무게가 가볍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내가 깨어있는 동안에 내가 나를 표현을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시간이 많아지면, 내가 내 이야기를 표현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 시간이, 깨어있는 시간 중에 이 캐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의 존재감은 떨어지고 나의 무게감은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게 우리가 그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하는 거거든. 그게 스마트폰에서 내가 유튜브를 본다. 그건 내가 내 이야기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유튜브 속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잖아. 남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야 지금 내가. TV를 보는 것도 남의 이야기를 내가 계속 듣고 있는 거잖아.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을 준 거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다 한 다음에 그 공을 나한테 딱 주면 나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듣는 거거든. 근데 인터넷으로 연결된 단말기를 통해서 듣는 것은 나한테 기회가 안 와.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온다고.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1시간 동안 들어줘도 나한테는 말할 기회를 1분도 안 줘. 계속 자기만 이야기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깨어있는 시간에 남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이렇게 많아지면 문제가 뭐냐면 내 존재감이 말도 못하게 이게 낮아지거든. 하도 이게 사람들이 타인이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니까 이제 그 개나 고양이를 이제 집에서 키우면서 그 귀찮은 걸 개나 고양이 밥 주고 똥 치우고 뭐 산책하고 그 귀찮은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이유는 본인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개나 고양이들 상대로. 내 이야기하고 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이 카메라를 앞에다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야. 하도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이야기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 카메라에다 대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 듣는 거 이제 아주 지겹다 이거지. 사람들 다 마찬가지일 거야. 그게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1시간 들어주면 최소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절반 30분 정도는 줘야 되잖아. 그래야 그게 맞지.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술 한잔하고 식사하고 할 때도 아무리 그 자기 말만 하고 잘난 체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최소한 지가 1시간을 이야기했으면 나한테 30분 정도는 주거든. 최소한. 근데 우리가 주로 지금 접하고 있는 그런 단말기를 통해서 나오는 그 동영상들은 지는 1시간 동안 뒤지게 말해놓고 나한테는 단 1분도 말할 기회를 안 줘. 그러니까 그런 단말기들을 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자존감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엉망진창이. 왜? 나는 계속 듣기만 하고 나한테는 말할 기회를 안 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오늘 이게 든 생각인데 꼭 이게 내 이야기를, 내 감정을 꼭 말로만 표현을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드네. 그걸 말이 아니고도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 이게. 얼마든지.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이 공중에다가 이 미친놈처럼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그 자전거를 타면서 그 길, 바람, 뭐 이런 것들과 막 대화를 할 수 있거든, 이게. 그 페달질을 하고, 이게 호흡을 하고, 방향을 틀고, 몸을 기울이고
하는 것들이 그 춤 사위하고 다를 게 없거든. 그게. 그렇게 그 길하고 그 바람하고 나하고 햇볕하고 그 조화가 딱 이렇게 딱 그 톱니바퀴가 딱 맞는 그런 기분이 있거든. 그런 기분이면은 막 쉬지도 않고 1시간 반을 계속 연속으로 달려도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거든. 그게. 맞아. 이게 나를 표현하는 통로를 꼭 말을 통해서 하는 걸로 집착하지 않아야 되겠어. 나의 감정과 나의 이야기를 행동으로, 몸으로, 내 표정으로, 내가 지르는 고함으로, 아니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꼭 그 언어, 그 말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우리 인간이. 우리가 그 어떤 감각을 받아들일 때 보면 이 시각이라는 정보에 인간이 진짜 너무 의존하거든. 근데 인간한테는 그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도 있고, 이 촉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다른 감정, 이 시각 말고 다른 감각들이 진짜 많은데, 인간은 이 시각에 너무 의존하는 거야. 너무 의존해.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내 이야기를 말하고, 내 감정을 드러내는데, 이 말과 언어에 너무 의존하는 거야. 너무. 그거 외에도 지금 표현할 방법이 많은데. 오늘 아침에 문득 이렇게 좋은 생각이 나네. 좋은 생각이. 말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내가. 그러니까 외롭고 무슨 고독사 같은 거, 그런 상황에 몰린 사람들도 같은 상황인 것 같아. 너무 이게 말해. 왜 나한테 말할 기회를 안 주냐? 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느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야? 이런 절망감 속에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한테 만약에 당신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법, 당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말하는 거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 라고 알려주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빠져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너무 그 말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을 지금 하고 있어. 확대 해석을. 이게 사람들은 보면 그런 일들이 좀 많거든. 보면 이 직업이라는 걸 너무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 뭐 택시 기사가 그런 공유 차량 업체가 등장해서 자기 직업이 위협을 받는다고
이 몸에다 이렇게 휘발유를 붓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 불을 붙여가지고. 어처구니가 없잖아, 어처구니가. 아니, 그깟 택시 기사가 뭐라고. 근데, 그렇게 그 어떤 한 생각에 매몰이 되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도 한다니까. 또 뭐, 직장에서 해고가 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내가 월급을 집에다 안 갖다 주면 내 처자식이 뭐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엉뚱한 생각을,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 또 막 자살도 하잖아. 또 돈을 누구한테 사기당하고 나서 또는 뭐 은행에 빚을 많이 져서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 이게 그 돈을 너무 확대하게 해석한 거지. 아니, 돈 빌려서 내가 못 갚았어. 근데 그게 자살할 일이야? 그냥 파산 신청해버리면 되잖아. 빌린 돈은 꼭 갚을 필요가 없어. 그래, 내가 갚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갚고, 그게 안 되면은 파산 신청해서 못 갚겠다, 미안하다, 뭐 안타깝게 생각한다, 뭐 이 정도로 끝내버려도 되거든. 근데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 한강으로 뛰어들고. 아니, 내가 그 집에 생활비를 안 준다고 내 처자식이 굶어 죽는다? 그런 일이 일어나가니, 대한민국에서. 이게 그것처럼 이 언어도 말을 한다는 거, 이것도 너무 지금 우리가 이게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 확대 해석. 아니, 상대방이 나한테 내 말할 기회를 안 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뭐 그래? 알았어 라고 하고, 뭐 내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말할 기회를 안 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뭐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그 자전거를 타면서 몸으로 내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몸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돼. 이 길을 상대로, 그 다음에 이 전체 이 공간을 상대로, 바람을 상대로. 이렇게 다른 방식이 있거든, 이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근데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그래서 나는 절망이 되고, 그래서 우울해져서 자살까지 가는 거잖아. 그건 그 택시 기사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볼 적에. 너무 확대해서 간 거야, 확대. 맞아. 우리가 지금 이 언어라는 걸 너무 일상에, 우리 인간 세상의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전부인 것처럼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확대 해석. 마치 이 인간이 동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식물이 있고 따로 인간이 있다고 생각해. 따로 인간이. 인간이 그 동물 속에 하나의 개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동물, 식물 외에 또 인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 따로. 저 매미하고 나는 같은 동물 속에 지금 묶여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 진화의 과정, 진화의 역사를 쭉 타고 올라가 보면 어느 시점인가는 나의
할머니하고 저 매미의 할머니가 만난다니까, 어느 지점에서. 그러니까 나의 존재감이라든지 나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려면 끊임없이 나의 이야기하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나의 존재감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걸 통해서 남의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 그건 큰일 날 일이야. 큰일 날 일. 나를 표현을 안 하면, 동물은 나를 표현을 해야 된다고. 깨어있는 시간 내내 나를 끊임없이 표현을 계속 해야 돼. 나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남의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 그건 전혀 동물스럽지 않은 거야. 그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근데 나를 표현하려고, 나의 이야기를 표현하려고 할 때 그 수단을 말이라는 거, 언어라는 걸로 한정 짓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 인간이 보면 예전에 어떤 100명 단위로 이렇게 그룹 생활을 했을 때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항상 있었어. 항상. 이렇게 100명 정도가 그룹을 지어서 살 때, 우리 인간의 그 진화 역사 중에 그 대부분의 시간이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또 지역, 작은 그룹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 그룹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이렇게 커지면서 생긴 문제가, 개인으로 다 이렇게 파편화돼 버렸잖아. 다 쪼개져 버렸다고. 이게 완벽한 100% 자유를 주면서도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또 개인이 다 져야 되는. 전에는 좀 자유가 좀 제한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책임을 그 100명이 같이 나눠 가졌었거든. 그리고 서로 그렇게 책임을 나눠 가지지 않으면 그 100명이라는 그룹이 이렇게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계속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내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현대 사회는 각 개인이 다 파편화되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그 한 명을 지금 못 찾고 있잖아. 한 명을.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줄 한 명이 없다고 계속 징징댈 게 아니고, 내 이야기를 말로 표현하는 거 외에 다른 통로가 있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 그걸 인식을 하면 좀 삶의 질이 좀 나아질 것 같아. 그 생각 자체를 바꿔버리면.